방탄소년단 지난주 서울 공연을 끝으로 월드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공연이 펼쳐진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특허청 직원들이 나타나서 삼엄한 감시를 했다고 그래요. 특허청이 거기서 뭘 했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특허가 200만 호를 달성했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루두루 궁금증을 풀고자 박원주 특허청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모셨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원주입니다. 네. 잠실 경기장에 직원들이 많이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연 구경하러?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뭐 하러 가셨어요? 예, 방탄소년단의 그 기획사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예, 그쪽에서 방탄소년단의 여러 가지 상표들, 등록 상표들과 관련해서 유사 상품들이 범람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9월부터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 협업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그 공연을 할 때 그 주변에서 그 등록된 상표들을 흉내낸 짝퉁 상품들이 범람하는 것을 특허청 직원들이 좀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 공연 기간 동안 현장을 누비면서 그런 상인들 그랬더니 짝퉁이 많았어요? 꽤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란 표현을 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이 작업은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9월부터 했습니다. 9월에 할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BTS를 흉내낸 짝퉁 상표들의 그 원래 소재지들을 추적을 해서 4개의 도매상들을 찾아냈습니다. 도매상? 예, 그래서 거기서는 약 3,000개의 물품을 저희가 압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이 일이기 때문에 그걸 단속해서 압수하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판을 벌릴 때 그러지 마시라.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고 우리 한류나 브랜드에도 해가 오는 거다라고 해서 철수하시게 만드는 방식으로 계도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도매상을 했더니 3,000여 개 물품이 나왔다. 예. 거기도 그러면 처벌이 없어요? 거기든 압수하는 것 자체가 처벌이고 물건 압수. 예, 그리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피해당한 자에 의해서 소송이나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당한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구제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형사처벌 같은 게 없어요?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도가 지나친 경우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단속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형사 조치와 형벌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도매상급인데도 도가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죠. 압수하고 계도하는 걸로 끝나요? 일단 초기에는 저희가 확보한 증거가 3,000여 건 정도니까 그걸 가지고 형사조치까지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이게 이 4개의 도매상만 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저희한테 주목적이었죠. 경각심을 준다. 업계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운동장 근처에는 정말 이제 소규모 상인들, 소위 보따리 상사 하시는 분들이 좌판이죠. 일부 물건들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하지 못하게 말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물건들을 어디서 떼어왔는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제조됐고. 특허청은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단속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찾고 있는 걸 안다면은 이 물품을 공급하는 선이 어디선가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 특허청 그 특별사법경찰 직원들이 이거 말고도 많은 경우에 단서를 찾아서 서울, 대전 그리고 부산 등지에서 계속 그 시장을 그 활동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허 사법경찰이 따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종래에는 그 특허 중에서도 그 방금 말씀드린 이런 위조상표에 대한 단속만 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올해 초부터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에 대한 침해 행위까지도 단속하자라고 해서 종합적인 지식재산 특사경이 출범이 됐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위조상표는 조금 쉬운 편인데 특허나 영업비밀로 가면은 증거를 유지해서 검찰의 기소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증거를 감춰버리면 인멸이 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찰 행정 차원에서 이걸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법을 이해하고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허청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특사경을 출범을 시킨 거죠. 오늘 이제 BTS 공연부터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국내에서 유통되는 그런 물건들뿐 아니라 예. 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짝퉁 제조사들도 많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든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다른 나라의 법에 관할해 있는 그 짝퉁 행위를 우리가 규제할 때는 그 나라 법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것이 충분하게 법이 안 이루어진 나라들도 많이 있고 중국 같은데 아직 잘 안 돼 있잖아요. 또는 법은 있지만 중국은 법은 있습니다만 잘 단속을 안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서는 결국은 외교적인 해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왜냐하면 그 나라들도 결국 그렇게 놔두다가는 자기네 나라의 거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는 직접 유사 상품을 만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 흐름을 흉내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그렇죠. 게 바로 한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특별하게 우리나라의 상품을 베끼진 않았지만 예. 그 업장 안에서 한복을 입고 We came from Korea라고 말하면서 한국 상품인 척하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게 대표적인 기업이 무무소라고 하는 중국계 기업이 있고요. 무슨 이름이 뭐라고요? 무무소입니다. 무무소. 예. 뭐 이 무무소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숫자의 기업들이 동남아나 미국 등지를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TV 화면에서 여러 번 봤어요. 예. 한국이 직접 진출해서 오픈한 매장인 줄 알고요. 모든 국민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가보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국 물건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 많더라고요. 심합니다. 제가 이제 구글 맵이라고 있죠. 예. 해외 출장을 가서 무무소를 찾으면 거기서 구글 맵에서 나와요. 그럼 거기에 가본 소비자가 평을 하는欄이 있습니다. 네. 맵 안에는. 네. 그럼 거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Very good Korean cosmetic store. 근데 그 회사에는 한 개도 한국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엔 제품의 품질이 얼굴에 붙이는 거다 보니까 안전하고도 관계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위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한국의 국가적 명성에도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소비자들한테도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그런 거야말로 우리 경찰이 가서 단속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나라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 정부에 단속을 요청합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는 이미 한국의 요청에 따라서 단속을 했고요. 예, 그 나라의 예. 식품위생법이나 화장품에 관련된 법률 등을 통해서 단속을 하는데 또 어떤 나라에 가면은 한국의 처지를 이해하겠다. 단속을 하고 싶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권리를 확보해다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권리를 확보해다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UAE 두바이 경찰청과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나온 얘기인데 자기들은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을 해주고 싶은데 한국 기업들이 이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하지 않고 있다. 그 나라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 기업 스스로가 앞으로 자기들이 진출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왜 안 한대요? 큰 돈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상표권 확보하는데 돈이 들고요. 비용. 예. 그리고 또 아마도 뭐 내가 이 나라에서 장사를 하겠어라는 정도의 가벼운 생각으로 작은 시장들을 무시하는 것 같긴 한데 심지어는 중국 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상표를 확보하지 않거나 거꾸로 남들한테 상표를 뺏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권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옛날 말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 스스로가 시장 전략을 정확하게 짜고 나가야 될 시장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가서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 우리 박원주 특허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 예. 지식재산 정책 혁신을 이야기하신 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 크게 예. 솔직히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도 짝퉁 많이 만들고 그렇죠. 뭐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전부 그냥 불법 다운로드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지식재산권 보완했죠. 해외의 지식재산권 우리가 많이 침해한 예. 그런 나라였잖아요. 뭐 인정해야죠. 요즘은 어때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이나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세계를 리딩하는 품목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나라에 베낄 만한 기술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유지했던 남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제는 제살 깎아먹게 됐습니다. 즉 어떤 기업이 남의 아이디어를 침해했을 경우는 침해받는 기업도 우리 국민이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됐다면은 만약 그런 침해 행위를 그대로 놔두면은 어느 누구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안 만들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혁신이 계속되려면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 보호를 바로 지식재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약한 보호 체계가 아니라
세계 수준의 강한 보호 체계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창의성을 지켜주자라는 것이 저희 지식재산 혁신의 코어입니다. 네. 그 코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식재산의 생태계가 많이 상해 있어요. 이걸 다시 살리고 가장 상해 있는 대목이 어느 대목이에요? 바로 보호 부분입니다. 보호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벌어졌을 때 그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액의 중간값이 한 6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게 미국에서 받는 중간값의 110분의 1입니다. 110분의 1? 예, 미국이 우리나라 GDP가 13배니까 그걸 감안해도 9배입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그 시장 가치가 정확한 시장 가치라고 말한다면 우리나라에 침해하는 기업들은 그냥 침해하는 게 더 쌉니다. 그렇죠. 법정 안 갈 수도 있고. 그 벌금 좀 받아도. 그렇죠. 그냥 계속 하는 게 낫다. 예, 이런 구조에서 침해하는 기업들을 욕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 침해 당하는 기업들은 억울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침해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회적 룰을 빨리 설정을 해줘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중간값이 미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이유가 법이 잘못된 거예요? 법은 세게 돼 있는데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판부가 문제예요? 어디가 문제예요? 복합적입니다.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성장해왔던 나라라는 부분 때문에 재판부의 그동안의 오랜 판결의 관행은 최소한의 그러니까 좀 봐준다. 실손배상만 해주는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문제는 지식재산과 같은 것은 미래 가치지 현재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직접 벌었을 때 벌 수 있는 만큼만 배상해 주다 보니 대기업들이나 규모가 있는 시장 점유자들은 침해하는 게 훨씬 싼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야말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9일부터 고의로 남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한 경우에는 3배 징벌배상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수를 치는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9배 차이가 나는데 3배를 줘도 3배 해봤자 안 된다? 여전히 침해하는 게 낫다는 구조니까 저희가 그래서 새로운 법을 지금 국회에 발의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침해해서 번 돈만큼은 물어내라. 최소한 그거죠. 그렇게 한다면 침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최소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그거에 3배를 해야 진짜 징벌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이거 심의는 하고 있어요? 심의하고 계십니다. 예. 답답하네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 도중에 청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특히나 돈 좀 있고 힘이 있는 대기업일수록 함부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문제가 생겨도 소송 걸면서 뭐 변호사 사가지고 오랫동안 시간 끌고 벌금마저도 얼마 안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심지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끼리의 침해 행위도 너무 심합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보호법제가 부족하니까 대기업끼리 소송을 할 때 미국 가서 소송하는 일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겨도 거기서 이겨서 받은 배상금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 떨어뜨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휴대폰 만들고 차 만들어서 번 돈을 외국의 소송비용으로 쓴다는 것도 마땅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호법제를 우리 국민들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분쟁도 국내에서 해결하자라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선진적 강국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 조치 그리고 침해받았을 때에 또 침해한 기업에 대한 처벌 이걸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 이 말씀이로군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그다음. 뭐냐면 보호를 잘해줬을 경우에 생기는 그 후의 결과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특허를 가진 사람이 은행에 특허를 맡기고 돈을 빌려서 창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기업이 커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없습니다. 그걸 못해요? 못합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특허를 침해하면 되는데 뭐하러 돈 주고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를 시발점으로 보호를 잘 해줘야 그다음에 금융을 일으키고 특허만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특허 자체를 거래하게 해준다면 엑시트도 쉽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좋은 기술들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빨리 가져가서 활용한다면 나라가 더 빨리 발전할 거고 혁신 성장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허가 200만 호를 달성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특허의 역사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비로소 특허 제도가 이제 정착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만 호 특허가 되는데
6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63년을 끝나고 나서 그 100만 호에서 200만 호가 되는데 딱 9년 걸렸습니다. 빨라졌네요. 예, 확실히. 어마어마한 속도로 기술의 축적이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이어서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입니다. 200만 호가 되면 4등이에요 벌써? 아니요. 연간 특허 출원량 기준으로 우리가 세계 누적이 4위. 아니라 예. 연간 출원량 계정으로. 예, 누적도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고 예. 출원량 기준으로 세계 4위의 특허 대국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권리화시키고 있는 아이디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은 다른 나라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이제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기술이 약하니 무조건 죽어 지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성장의 속도를 가지고 봐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한 저력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200만 원 특허에 서명을 하셔서 그 특허 출원인 그리고 특허를 낸 발명가 그리고 특허증 심사관까지 불러서 치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한테 큰 영광이었고. 알겠습니다. 예. 그 방금 또 언급하신 것 중에 일본과의 얘기하셨는데 일본이 지금 이제 소재 부품 그쪽에서는 엄청 강국인데 맞습니다. 그게 다 그 기술 특허랑 연결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그쪽이 여전히 약해요, 미국에 비하면? 일본에 비하면. 일본에 비하면. 예, 우리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일본이 문제를 삼았던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적게는 한 서너 배, 많게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국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기는 어려운데 단지 특허만이 아니라 감춰놓은 기술도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고 불러요. 예. 그거는 일본이 어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런 과정이 들어가서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 국산화 하려면 일본이 감추고 있는 영업비밀이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일껏 국산화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부품을 넣어가지고 제품 생산에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본이 해외 시장에서 우리 특허 침해했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막기 위한 전략을 지금부터 짜서 연구개발도 굉장히 현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대응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저희 특허청이 할 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일반 우리 국민 소비자들이 오늘 우리 이야기 시작을 BTS 공연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이른바 BTS 굿즈라고 뭐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이 만들어 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BTS 뿐이겠어요? 뭐 아이돌 그룹마다 뭐 그런 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한류가 나가면은 단지 이제 음악 콘텐츠만이 아니라 많은 콘텐츠들이 동시에 생산이 되죠. 근데 이제 그 팬들이 그런 물건을 살 때도 우리끼리라도 절대 짝퉁은 사지 말자든지 당연하죠. 뭐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운동이 아마도 이번에 BTS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BTS의 팬덤이 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BTS 측에서 그 이런 위조 상표 물건들을 파는 것을 이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아미에 낸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그랬더니 그게 수십만의 리트윗이 되고 뭐 그래서 많은 그 아미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BTS가 뭐 사랑이니 성장이 이런 어떤 가치관을 계속 전 세계에 퍼뜨려 왔다면 이번에는 정의의 가치관을 그리고 이런 지재권을 보호하자는 가치관을 함께 퍼뜨려 주게 돼서 좋은 것 같고 이와 같은 팬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단지 정의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실제 산업 육성. 그럼요. 바로 그거에 밑받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BTS가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보호를 해줘야죠. 조금 중간에 비약이 많이 됩니다만 BTS 굿즈를 우리가 진품을 사랑하는 그런 운동이 일본과의 소재 부품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죠? 맞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많이 생략이 돼 있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기술로 일본을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특허를 만들었다. 그 특허를 해외 특허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해외에서 보호받아야겠죠. 이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죠. BTS의 권리를 보호해 주듯이 우리의 기술을 보호받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이 좀 더 비싸게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 우리가 원하는 기술, 우리가 원하는 성장을 이런 보호 과정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이 어둠의 경로 헤매고 계시는 그런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좀 오늘부터라도 자각하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그런 행위도 좀 덜하고 싶고요. 박원주 특허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